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든 F414 G400K 엔진을 장착하고 있죠. 이 말은 곧 한국산 전투기라 하더라도 최소 초도 생산분 200대까지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독자적인 주권을 가진 전투기라 부르기에는 뼈아픈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루라도 빨리 자체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군사 전략의 유연성과 국가 안보의 독립성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KF-21을 블록 1을 넘어 완전한 5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블록 3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엔진을 탑재할 수 있다면 KF-21은 단순히 국산 전투기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최첨단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이 추진하는 국산 엔진 프로젝트에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기술은 방위산업의 최정점이라 할 만큼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그 자체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함부로 수출이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절대적 전략자산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한다는 것은 세계 군사 질서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한국산 항공 엔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려 12년이라는 긴 개발 기간 동안 수많은 난관을 뚫고 탄생한 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아덱스 2025에서 최초 공개된 것입니다. 이 엔진은 단순히 KF-21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 스텔스 UAV까지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한국은 소형 미사일 엔진 기술에서 출발해 점차 대형화에 도전했지만 대출력 터보팬 엔진으로의 도약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라 여겨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기술을 축적해온 항공 선진국들조차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끊임없는 시도와 실패, 극한의 테스트를 통해 마침내 이 불가능에 가까운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개발 과정에서의 이야기는 극적이기까지 합니다. 초기 시제품의 시험 단계에서 내부 블레이드가 파손되어 전체 엔진이 전소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내열합금 소재와 고온 코팅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한국 엔진 기술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국산 엔진은 단순한 성능 이상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제 남의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자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독자적인 항공기 엔진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산기술 확보를 넘어 10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6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즉, 엔진 하나가 국가 경제의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불꽃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순간이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영역을 한국이 실제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500파운드급 엔진은 단순히 전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엔진은 중형 무인기에 탑재될 수 있으며 임무 성격에 따라 다양한 파생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일회성 소형 미사일 엔진에서 시작해 다회용 터보팬 엔진으로까지 발전한 과정은 그 자체로 기적에 가까운 도약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전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사일 엔진 단계에서 정체되거나 외국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축적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극한의 실험이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개발 과정에서 내구성 확보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엔진으로는 무인 전투기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최소 1000시간 이상 정비 없이 운용 가능한 엔진을 목표로 삼았고 결국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소재, 코팅, 냉각 기술의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엔진은 단순한 성능을 넘어 선생존력을 가진 엔진으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엔진의 의미는 전략적 자유도에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KF-21에 탑재된 미국산 F414 G400K 엔진 때문에 수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을 확보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외 제3국의 승인 없이도
무기를 수출할 수 있고 유지보수 체계 역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독립을 넘어 국제방산시장에서의 협상력을 극대화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즉, 이제는 한국이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굳이 무인 전투기에 이런 고출력 엔진을 탑재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스텔스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의 혼성편대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피탐 기술을 갖춘 무인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을 먼저 교란하고 침투한다면 후방의 유인 전투기는 안전하게 지휘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어느 쪽을 먼저 대응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틈을 타 한국군은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MQ-9 리퍼나 터키의 베이락탈 시리즈 같은 무인기들은 여전히 프로펠러 기반의 터보프롭 엔진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스텔스 성능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동시에 보장하는 터보팬 엔진을 무인기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추력 500파운드 이상을 확보한다면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상태에서도 24시간 이상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무장 탑재량 역시 최소 1.5톤 이상 확보할 수 있어 대형 폭탄 2발 혹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상태로도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인기가 단순한 정찰 자산을 넘어 본격적인 전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무인기 수요는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불안이 심화되는 지역 국가들은 독자 개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능 좋은 무인기를 수입해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인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증명한 사례로 이 분야는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산 엔진까지 확보한 한국 무인기는 해외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약 없는 수출, 낮은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은 한국산 무인기를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을 통해 얻은 성과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적 돌파구를 넘어섭니다. KF-21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미래를 동시에 열어젖히는 전략적 자산이 된 것입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F414 G400K 엔진은 최대 추력만 8,000파운드급 성능을 보장하며 고속 기동성과 상승력, 장시간 비행 능력을 모두 만족시키는 엔진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미국산 F414 G400K의 성능을 뛰어넘는 독자 엔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마저 현실화된다면 KF-21은 비로소 이름뿐인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진정 한대한민국 기술의 결정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산 엔진이 KF-21 전투기에 장착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수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KF-21은 미국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3국에 판매할 때마다 반드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엔진까지 국산화된다면 이러한 족쇄가 풀리게 됩니다. 이는 곧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 수출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며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대폭 확대됩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폴란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산 엔진 확보는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쟁 양상 자체에도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혼성편대 운용은 이제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기와 KF-21이 함께 출격해 임무를 수행한다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교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가 적의 전자전을 교란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유인 전투기는 안전한 위치에서 상황을 지휘하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술의 변화가 아니라 전쟁의 룰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어느 쪽을 먼저 대응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고 그 사이 한국군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산업에도 파급력은 막대합니다. 엔진 개발 성공은 약 10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16만 명에 이르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히 방산업계만의 호재가 아니라 소재, 부품, 정밀 가공, 열처리 등 수많은 산업군이 동시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공기 엔진은 국가 전체의 산업 생태계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엔진 하나가 국가 경제 구조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정치권까지 나서서 국산 엔진 개발을 지원하며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터보팬 엔진을 독자 개발한 국가는 손에 꼽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그동안 독점하다시피 했던 영역입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축적된 항공기 제작 경험과 수십 년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엔진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일회용 미사일 엔진에서 출발해 다회용 터보팬 엔진으로의 도약은 전례가 없는 성취로 평가됩니다. 세계 군사 강국들조차 단숨에 도달하지 못한 영역을 한국이 돌파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전 검증입니다. 공개된 엔진은 이미 수많은 극한 테스트를 거쳤지만 실제 전투기와 무인기에 탑재되어 장기간 운용되었을 때의 안정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위산업은 특유의 빠른 추진력과 철저한 검증 체계로 유명합니다. 실제 제품을 공개한다는 것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 검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전 배치까지 무리 없이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성공시킨다는 한국 특유의 추진력이 방위산업 전반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히 기술 확보 차원을 넘어 국제 정세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과 유럽은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F-21은 F414 G400K 엔진을 사용해야 했고 따라서 미국의 수출 통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이 자체 엔진을 갖추게 된다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방산시장에서의 협상력이 크게 상승한다는 의미이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인 전투기 분야에서도 한국의 도약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무인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대형급 무인기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 국가들은 독자 개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능 좋은 무인기를 수입해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인기의 중요성을 세계에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 성능을 갖춘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국제시장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엔진까지 국산화되었다는 점은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됩니다. 해외 엔진에 의존하면 반드시 제3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국산화된 엔진을 사용하면 이러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유지 보수 역시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 이점까지 따라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엔진의 내구성과 다회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미사일 엔진은 단발성으로만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이 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500파운드급 엔진은 반복적인 출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비주기 없이 1000시간 이상 버틸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운영 유지비 측면에서도 탁월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소재의 혁신, 고온 코팅 기술, 냉각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히 엔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관련 첨단 소재와 가공 기술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략적 운용 개념의 변화입니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협력 작전, 즉 팀 워리어 개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와 함께 스텔스 무인기가 출격한다면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돌파하는 것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인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전방에서 전자전을 수행하거나 공격을 감행하면 유인 전투기는 보다 안전한 위치에서 상황을 통제하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혁신입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우선 공격해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 한국군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산 엔진 확보는 단순히 자주국방의 문제를 넘어 전세계 방산시장과 군사전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만이 누리던 엔진 독점 구조가 깨지고 한국이 6번째 주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한국의 행보는 세계 군사 질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성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제 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국은 그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과정은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성능을 검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3년 1월 KF-21 보라매는 남해상공에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단순한 속도 측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극한의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를 급격히 줄여 동체 균형을 상실하게 만든 후 다시 속도를 올려 정상으로 회복되는지를 확인하거나 비행 중 엔진을 고의로 껐다가 다시 켜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3000m 상공에서 순간적으로 150m까지 하강시켜 자동 상승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실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라 조종사의 안전을 담보로 한 치열한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KF-21은 20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 비행마다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KF-21은 단순히 이론상 성능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실 KF-21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해외 전문가들은 이르기적에 기반한 일정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전투기 선진국도 신형 전투기 개발에서 전력화까지 15년 이상이 걸리지만 대한민국은 불과 10년 안팎의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KF-21은 그 무리한 계획이라 불리던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이 해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KF-21을 통해 확보한 경험과 기술은 곧 미래 항공전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이미 한국형 전투기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스텔스 개발 능력을 의심했지만 대한민국이 새로운 전파 흡수 물질을 개발해 공식 연구 자료를 발표하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료 공개가 아니라 한국이 스텔스 기술의 기초부터 실전 적용 단계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FC-31 전투기를 내세워 기술 우위를 주장했지만 KF-21의 시험 비행과 성과를 지켜본 후에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역시 스스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며 자부했지만 프로젝트 지연과 기술 부족으로 결국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은 GCAP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GCAP 역시 초기 개념 확립조차 더딘 상황입니다. 일본 내부 전문가들조차도 차라리 한국처럼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조차 없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6세대를 개발한다는 것은 용언한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FA-50과 같은 경공격기에서 시작해 KF-21이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설계하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부품을 일부 사용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기체 설계와 성능 개량은 한국 스스로 이뤄냈습니다. 이 점에서 일본의 F2 전투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본 F2는 사실상 미국 F-16의 개량형에 불과하며 핵심 기술조차 미국에서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사례로 꼽힙니다. 그 결과 일본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도 독자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비용 효율성과 기술적 독립성 모두를 달성하며 방산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개발은 이제 단순히 한 나라의 방산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계 군사 구도 속에서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아직 블록 1, 블록 2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블록 3와 그 이후의 발전형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블록 2는 2028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며 이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 기술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KF-21은 6세대 전투기로 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소재, 레이더 흡수 도료, 컨포멀 안테나 같은 핵심 기술들이 이미 연구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는 한국이 단순히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선도적인 기술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기업들은 20년 이상 스텔스 기술 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파 흡수율이 대폭 향상된 신소재를 확보했고 KF-21 기체 표면에 밀착되는 컨포멀 안테나까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조차 수출을 제한했던 민감한 영역으로 이제 한국이 독자적으로 손에 넣었습니다. KF-21의 형상 설계 역시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최소화하는 데 최적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4.5세대기로 불리던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 모두 KF-21이 결국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을 자국 공군 170여 대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며 동시에 말레이시아, 인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잠재 고객층도 확보했습니다. 최소 300대 이상 수요가 확보되면 대량 생산 체계를 통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는 곧 수출이익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 자본을 6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즉 KF-21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게임 체인저인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로 나아가는 발판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반발과 견제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 성과를 폄하하거나 미국 기술 도용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FC-31이나 J-20 같은 자국 전투기 성능에 대해서는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GCAP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질적인 성과를 쌓아 올리고 있으며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방산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산 엔진 확보, 스텔스 기술 발전, 무인 전투기와의 융합 개념 등은 모두 한국이 미래 항공 전력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군사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한국 특유의 집념과 추진력은 KF-21을 통해 또 한 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전 배치와 국제시장에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볼 때 한국이 이를 이루어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도약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하늘을 가르는 KF-21의 비행에 국산 엔진이 장착되고 그 곁을 스텔스 무인기가 함께 날아오르는 순간 세계는 한국의 진정한 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